포토라인 설까? 네, 무슨 얘기냐? 보겠습니다. 윤석열 오늘 걸어서 법정으로 포토라인 설까라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내란 혐의 관련해서 형사재판이 예정이 돼 있죠. 오늘 오전 10시에 재판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근데 관련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재판은 사실 지하로 해서 별도 통로로 해서 법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출석인데 오늘 나오는 건 걸어서 법정으로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더 이상 지하 통로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김광선 변호사님 사실 포토라인에 선다고 한다면 뭔가 말을 할 게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오늘 포토라인에 설까요? 근데 원래 이제 윤 전 대통령 스타일이 이제 네. 다변가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 심판 그리고 법원 재판할 때 보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다 해요. 그래서 원래의 스타일로 보면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이제까지 어떤 공개적인 카메라는 법정 안에서 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정에서만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국민에게 직접 생생하게 라이브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일단 본인이 아무리 내란 지역 관련해서 뭐 경고인다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사과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과의 말씀을 국민에게 첫 번째는 전달해야 하고 그 이외에 뭐 대선이랄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정치인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확정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SNS에 올렸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중도층의 표심을 달아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의 상황을 좀 잘 읽으시고 네. 본인의 어떤 말은 되도록 않는 게 좋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사과 이외에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번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은 추측컨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말을 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거면 사과의 뜻을 담은 그 얘기를 하는 게 맞지 그 외에 뭐 정치적이라던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네. 이 과연 이제 시간이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대략 한 1시간여 정도 지금 남았는데 1시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포토라인에 설 것이냐 아니면 그냥 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보면 법정 내가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이 언론을 통해서 프레스를 통해서 이 공개적으로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이 석방되고 난 다음에 거의 첫 번째 장소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더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말고 이번 주에 김건희 여사한테도 이런 통보가 왔다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검찰 김건희 여사의 이번 주 중에 출석하라 통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김건희 여사가 지금 명태균 관련 이 의혹해서 그래서 검찰에서 뭐 나오십시오라는 얘기를 2월부터 했었다라는 얘기는 그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일정을 조율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엔 정식으로 소환장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김수민 의원님. 정식으로 소환장을 보냈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계속 출석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거듭된 요청을 계속 불응했기 때문에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소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체포라든지 강제 구인은 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제 김건희 씨가 관여되어 있는 여러 사건들의 수사들이 여러 관계자들 다 수사를 했거든요. 본인만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 절차를 충분히 밟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신호가 온 것이죠. 지금 이거는 공개적으로 공식 소환장을 보냈다는 얘기는 강제적으로 소환을 좀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느냐. 여기 나와 있죠. 강제 구인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 얘기인 거죠. 검찰 김건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이번 주 안에 하세요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얘긴 불응된 체포영장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부른 건 이른바 명태균 관련한 의혹, 명태균 씨 관련한 의혹 때문에 부른 건데
요걸 좀 보겠습니다. 주요 혐의와 의혹. 지금 현재 명태균 씨 관련한 뭐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 거고 그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재수사하기로 했죠. 그리고 재산신고 뭐 누락 의혹도 지금 현재 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명품백 등에 대한 수수 의혹도 있습니다. 때문에 김광선 변호사님 네. 이번에 뭐 체포영장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불러서 조사를 할 땐 명태균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 말고 싹 다 물어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크다. 뭐 어쨌든 간에 네. 전 대통령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적으로 부르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번에 불러서 이제 다 조사할 수도 있는데 일단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사건이 있고요. 네. 또 건진법사와 관련된 게 서울 남부지검 사건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건 또 분리해서 또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선 전 의원,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사건이 있고, 이거는 뭐 2022년도, 2024년도 뭐 한 3개 정도 됩니다. 이제 공천 개입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 것도 무혐의를 했지만 이제 서울 고검에서 직접 수사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주가 조작 문제랄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이 바로 이제 건진법사 관련해서 명품 뭐 6천만 원 상당의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랄지 아니면 뭐 샤넬백을 받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사는 불가피하게 보인다. 그런데 사실 이제 대선 안에 네. 그냥 불러서 안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강제로 체포영장 발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뭐 대선 안에까지 소환을 불응하면 결국 대선 후에 넘어갈 것이고 그래서 대선 후에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원래는 13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16일까지 오라고 소환청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에도 제가 볼 때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은 일단 이번 주 안에 오라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지만 여기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왜? 지금 이제 대선이 22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어쨌거나 검찰은 명분을 축적을 하는 거고 대선 뒤에 강제적으로 체포영장 등등이 정말 대두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말고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죠. 김혜경 씨도 오늘 항소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지난 대선, 요번 알고 지난 대선 때 이 다른 이 의원 사모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 비용을 지불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1심이 나왔어요. 1심은 벌금 150만 원이다. 근데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이 넘으면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선거운동도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건데 김광선 변호사님. 네. 오늘 항소심입니다. 항소심 어떻게 나올까요? 100만 원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1심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같을 거다. 사실은 저거 자체는 지금 이제 선거법상 100만 원 넘고 안 넘고 중요하진 않아요. 저건. 그래 왜냐면 그때 이제 경선 후보자 때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오늘 뭐 1심 그대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제 무죄가 나온다랄지 예. 아니면 벌금이 많이 줄어들면 이건 또 논란 소지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고 당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법부가 또 이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 또 이런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민주당에서 이전에 사실은 오늘 선고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일단 재판부는 오늘 이제 선고한다고 했기 때문에 1심에서 일단 150만 원 선고 나왔고 이 결과 자체가 이재명 후보의 뭐 피선거권하고 이런 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그대로 선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지금 말씀처럼 어쨌거나 항소심이고 3심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150만 원 1심이 그대로 나올 것 같다. 근데 이것도 민주당에서는 미루라고 하더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김수민 의원님. 네, 근데 이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치인은 아닌 거고 선거 운동의 자유를 생각하더라도 그건 이재명 후보에게 보장되는 거지 배우자한테 보장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다면 재판을 이 재판까지 미루라고 하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치면 잘못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럼 김건희 씨 체포라든지 소환도 대선 이후로 미루란 말이냐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인을 벗어나서 그 배우자들까지 뭐 재판을 미룬다거나 소환 조사를 미룬다거나 이런 식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또 이게 또 김혜경 씨까지 배우자의 상황까지 미룰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김수민 의원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정말 뭐 오늘이 항소심이긴 합니다만 김혜경 씨가 딱히 선거운동에 나오지 않아도
큰 대세의 지장은 없어라고 또 뭐 몇몇 민주당 좀 이 인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있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선고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네. 것은 사실 뭐 지금 이게 벌금 150만 원 1심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2심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더 감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법인카드 유용 전체 의혹이 아니라 10만 원 분에 대한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건인데 금액이 경미한 경우는 감경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 50만 원까지도 불가능하진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거를 하는 도중에 있었던 뭐 부주의라든지 이렇게도 보는 유권자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선고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크게 이재명 후보에게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좀 본판 의혹에 해당하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또 따로 나중에 재판을 하는 것이고 사실 대선 이후에는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재판을 크게 뭐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예민하게 생각할수록 더 역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무던하게 넘어가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말씀을 들어보면 짧게 김광수 변호사님,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 김혜경 씨는 그럼 영부인이 되는 건데 그럼 이 재판도 중단이 돼야 되는 거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김혜경 씨가 대통령인 건 아니잖아요. 네. 김혜경 씨는 뭐 애우상 대통령 부인이지 일반적 시민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지금 모든 정치적 어떤 사안들이 다 이미 또 서초동굴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때문에 각각의 사안들이 대선 이후엔 또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